안녕하세요. 절망의 끝에서 행복을 말하기 전에 절망을 직시하라. 책을 쓴 작가예요. 저의 책은 오리지널 책, 절망의 끝에서 행복을 말하기 전에 절망을 직시하라 가 있고, 이 책을 시리즈로 나눈 책들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회와 고독한 개인. 1. 멸망이 올 때까지. 2. 고통과 절망의 세계에서. 3. 사랑은 없다. 4. 행복론과 인생론. 5. 이 책들의 가격은 14,200원, 1,600원, 9,600원 정도입니다. 전자책인데요. 제가 책을 처음 출판하는 거라 가격 설정을 어느 정도 해야 적절한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격 설정을 하면서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독자님들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런 게 인기가 있는 거지? 나 혼자만 레벨업, 즉사 치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마왕학원의 부적학자, 물결표 사상 최강의 마왕의 시조. 전생에서 자손들의 학교에 다니다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관하여 이 네 가지 애니, 만화가 왜 인기가 있는 걸까요? 이런 종류의 소설이나 애니, 만화 또는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왜 보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소설, 애니, 만화, 영화, 드라마 등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는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공부도 하고 있고, 그 분야의 책도 많이 읽고 있어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위에서 말한 저 네 가지 만화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도 저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저 네 가지 만화의 문제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캐릭터가 너무 치트키, 사기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이런 캐릭터가 나오면 기존의 이야기 법칙이 깨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이야기의 질이 낮아집니다. 파워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균형을 맞춰야 하고, 오고 가는 갈등이 있어야 하며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 캐릭터가 주인공이면 이야기 흐름이 깨지거나 아예 이야기 자체가 유치해지게 됩니다. 아래는 실제 경험과 책의 철학을 설명하는 부분. 제가 연장자들을 비판하는 이유와 저의 책의 특징은 인간의 본성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쇼펜하우어처럼 인간을 구제불능의 악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죠. 저는 연장자들이 나이라는 숫자를 들이밀며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연장자입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동생, 동생 하며 부르더군요. 그런데 표정은 삐딱하고 거만하게 시비를 거는 태도로 저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 좀 풀어놓지 마. 자기 집에 개가 들어왔다나요? 그런데 전 개를 안 키웁니다. 부모님이 개를 못 키우게 하시고 굳이 개를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고양이도 많고 다른 어른들 집에도 개가 많아서 굳이 제가 개를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인간도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 마당에 개가 없다는 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 인간은 우리 가족의 집 근처를 지나야 자기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바로 뒷집이 그 인간 집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나 부모님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더러운 속내를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거만하게 똑같은 수준으로 상대해줬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완전히 무시하고 그 인간의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짓밟고 무시하듯 행동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까 그 인간 평판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동네 어른들도 대부분 그 인간을 대단히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 정신병자가 나타났네. 우리 동네는 평화롭고 좋은 어른들이 대부분인데 갑자기 미친놈 하나가 등장한 거죠. 밖에 나갈 때마다 그 인간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건들건들거리며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담배를 후후 하며 불고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도 그렇고 그 인간 태도를 보고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인간은 예의가 없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없으며 절대로 이웃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친구로서도 가족으로서도 함께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노예나 도구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감정, 누군가가 짊어지기 싫은 책임감, 의무, 누군가의 열등감이나 자존심, 체면을 위해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 도구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그 정신병자 같은 연장자 말입니다. 나중에는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는 자기 갈 길 가더군요. 이렇듯 연장자들은 젊은 사람에게는 공경, 예의, 예법을 요구하고 자기 자존심은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막상 본인들은 존경받을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연장자들을 그런 식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겁한 행동, 이중성, 모순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자기 감정은 다 수용하면서 젊은 사람의 감정은 철저히 억압합니다. 이게 인권 문제이고 차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 책에서는 연장자들을 비판할 때 말이 좀 세집니다. 여성을 비유로 쓰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인권이라는 게 없다. 물론 이 말은 실제로 여성을 비하하거나 인권을 무시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장자 우선 문화의 이중성과 모순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욕해도 되지만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욕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와 행동이 바로 연장자 우선 문화의 본질 아닙니까? 책임은 지기 싫어하고 특권은 다 누리려 하고 다음 세대에게 모든 짐을 전가합니다. 여성들도 가부장제를 거부하면서 그 체제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은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비겁함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욕심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실수가 대충 넘어가고 나이가 어리면 짚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